삼성 메디슨과 박모 변호사의 그 소송 사건 알고 계시죠? 그게 예. 대치동 건물 실제로 1,500억 상당의 대치동 건물을 삼성 메디슨이 920억 또 902억에 그 공매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박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억울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는 삼성 메디슨의 그 손을 들어줬고 3심 대법원에서 박모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시킨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파기환송시킨 내용을 다시 그러면 민사소송법 436조 2항 어제도 내내 이야기하셨어요. 예, 파기환송된 것에 따라서 기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이 사람이 손을 들어줬는데 상고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켰고 그러나 이것을 또 받은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끝내는 이제 재심을 넣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우리 조희대 대법관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관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속시키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아마 재심 제도에 대해서 예. 그 낯선 제도라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예. 요청드릴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파기환송해서 그 대법에서 내 손을 들어줬는데 왜 기속되는 그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내 손을 안 들어주냐라고 재심을 요구했고 그리고 또 우리 조희대 아닙니다. 대법관님 그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대법원에 갔거든요. 예. 근데 그 대법원에서 안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대법원에 가서 안 들어주다 보니까 예. 또 우리 조희대 대법관님한테 또 어떻게 오게 된 것 같아요. 또 대법원 가서 이제 이미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재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것이 또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분이 소를 제기한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한 1년 6개월 동안 판단이 안 나고 있다가 어제 판단 났다고 아까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예, 참 기묘하네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2월 6일 예. 1년 6개월 동안 그 검찰에 이제 재항고 해가지고 판단이 안 나는 상태로 계시다가 그게 1년 6개월 만에 해필 어제 또 그 기각시킨다라고 하는 판단이 났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었고 사실은 대법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제대로 살펴는 보셨죠? 저희는 아시다시피 재심 사건은 거기 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있는가 그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는 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판단이 안 나다가 해필 어제 판단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뭐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로 선정한 것도 참 시간이 기묘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법원이 해킹당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뭐 담당자는 아니시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 법원에서 갖고 있던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들이 다 해킹을 통해서 나갔다고 보고받으셨죠? 해킹당했다고. 아직 정확한 양은 얼마인지는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벌써 6개월 지나고 한참이 지나고 2022년 12월부터 뭐 이랬던 건데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법원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빠르게 대응하고 자기 자료 아닌 건지 다른 사람들의 자료와 법원 관계된 자료가 많아요. 근데 법원 관계자들은 왜 이런 거를 숨기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죠?
이래서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주시면 한 가지만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1살 때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떠났어요. 어느 사람의 경우인데 54년 만에 이 아들이 커서 선원이 됐어요. 54년에 선원으로 있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모든 재산이 같이 살고 있던 누나, 키워준 할머니나 고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기고 간 재산, 그리고 선원으로서 보험금, 위로금, 이 모든 걸 54년 만에 나타난 88이 넘은 할머니가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선원인 경우에는 그 엄마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던 가족에게 갖고 가는 권한을 주는 선언법을 만들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그 엄마한테 다 줘라 하라고. 이게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을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억울한 경우를 풀어주고 다른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농해수의 선언법이라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이걸 알 텐데 대법원이,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판결 난다는 소식도 없이라고 표현은 해요. 없이 판결 냈다는 우편 서류만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이든 위로금이든 모두 다 88살 된 어머니가 54년 만에 나타나서 갖고 가는 이런 상황. 이게 대법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엄청 이슈가 되었는데도 이런 판단이 지금 있어서 돌아가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억울한 경우 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정의로운 거잖아요. 다시 한번 봐서 새로운 그 변화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